아버지, 그냥 사인만 하시면 돼요. 이게 다 편하실 거예요. 내가 평생 지켜온 걸 이렇게 쉽게 내놓으라 하는 거냐? 아버님, 몸도 안 좋으신데 이제 저희가 알아서 하는 게 맞잖아요. 그 말은 곧 나를 없애고 땅만 가지겠다는 뜻 아니냐? 왜 그렇게만 보세요? 다 아버지 위해서인데.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정말 모르는 거냐? 그만하세요. 할아버지를 돈으로만 보지 마세요. 중북의 고요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된 한 노인의 절규는 결국 법정 한가운데서 세상을 뒤흔드는 진실로 폭발했다. 평생 아들을 위해 모든 걸 바쳤지만 돌아온 건 차갑고 무심한 말뿐이었고 뒤이어 드러난 건 충격적인 배신이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친구와 손녀의 힘으로 그는 치밀한 계략을 무너뜨리고 당당한 복수를 완성해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진정한 복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노후에 꼭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깊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울림 있는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날 충북의 한 시골집에서 모든 게 시작됐다. 몸은 병마에 시달리며 무너져 가는데 아들에게 건넨 부탁은 무참히 짓밟혔다. 그리고 며칠 뒤 아들 부부가 준비한 화려한 잔치와 여행 소식은 잔혹한 칼날이 되어 가슴을 갈랐다.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아니, 멈추려 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숨겨진 비극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다. 동만 씨는 충북 시골 마을에서 평생을 공장에서 땀 흘려 일한 은퇴 근로자였다. 기계 소음과 쇳내가 가득한 현장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오직 가족을 위해 살아왔고, 번 돈은 모조리 아들 준호 씨의 학비와 생활비로 들어갔다. 새벽에 출근해 밤늦게 집에 돌아오던 시절, 늘 머릿속에 맴돌던 건 아들만 잘 되면 된다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그러나 세월은 잔혹하게 흘러 몸에는 병마가 자리 잡았고 노년의 삶은 고단함과 외로움으로 가득했다. 서울에서 사업을 하는 준호 씨는 겉보기에 성공한 가장처럼 보였다. 외제차를 몰고 넓은 아파트에 살며 거래처와의 술자리로 일상을 채웠다. 그러나 그 화려함 속에는 허영과 욕심이 가득 차 있었다. 아내 지영 씨 역시 남편의 삶에 발맞추어 살며 늘 더 큰 것을 원했고 생활 속에서 부모에 대한 배려는 점점 사라져 갔다. 그와 달리 대학생 혜린 씨는 또 다른 세계에 서 있었다. 부모의 대화 속에서 오가는 탐욕스러운 말들이 늘 불편했고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손길 속에서 진짜 가족의 의미를 느껴왔다. 시골집에 갈 때마다 마루에 앉아 듣던 옛날 이야기는 그녀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동만 씨 곁에는 또 다른 존재가 있었다. 대전에서 은퇴한 경찰 창수 씨였다. 젊은 시절부터 함께 어울려 술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삶을 지탱해 주던 친구였다. 창수 씨는 늘 강직한 성품으로 동네에서 존경을 받았고 오랜 세월 동만 씨의 곁에서 묵묵히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충북 시골 마을의 풍경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은 때로는 외로움으로 다가왔다. 들판의 바람은 여전히 푸르렀으나 집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몸이 쇠약해지면서 작은 움직임도 버거워졌고 텅 빈 방 안에서 들리는 시계 초침 소리조차 크게 느껴졌다. 서울과 시골, 두 공간의 대비는 분명했다. 서울에서는 잔치와 여행 준비로 분주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시골집에서는 간절한 숨결과 묵직한 한숨만이 가득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연결된 두 세계가 실제로는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었다. 이웃들은 여전히 동만 씨를 성실한 노동자로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 존경은 그의 삶을 지탱하기엔 부족했다. 은퇴 후 가장 큰 의지처는 아들이 되어야 했지만 돌아오는 건 냉정한 말뿐이었다. 그 공허한 틈새를 손녀 혜린 씨와 친구 창수 씨가 채워주고 있었지만 세월이 더해질수록 그마저도 버거워지는 순간이 찾아오고 있었다. 모든 것은 잔잔한 호수처럼 보였지만 그 밑바닥에서는 이미 파문이 번져 나가고 있었다. 작은 균열은 곧 거대한 폭풍으로 변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울의 화려한 거리, 한복판에서 들려온 소식은 동만 씨의 가슴을 무너뜨렸다. 며칠 전 병원에서 간절히 수술비를 부탁했을 때 아들의 대답은 쉬면 괜찮다는 무심한 말뿐이었는데 이제는 전혀 다른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준호 씨 부부가 장인어른의 칠순을 위해 수천만 원이 드는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있었다. 여행사 창구에서 들뜬 표정으로 일정을 확인하고 고급 리조트와 항공권을 예약하는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다. 환한 웃음과 설레는 목소리는 아버지의 수술비 걱정 앞에서 보여주었던 냉정함과 너무나도 대조적이었다. 그 장면을 떠올리자 동만 씨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죽어도 괜찮다는 거냐? 그 속삭임 같은 절규가 목구멍 끝까지 차올랐지만 차마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다. 대신 눈동자는 흔들리고 손끝은 떨렸다. 시골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창밖 풍경은 아무렇지 않게 흘러가고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허무가 폭풍처럼 몰아쳤다. 새벽마다 기계 앞에서 흘린 땀방울, 아들의 학비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던 시간,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가치해진 듯 느껴졌다. 그날 밤 마루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빛은 여전히 반짝였지만 그 아름다움은 더 이상 위로가 되지 못했다.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었고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작은 균열로 시작된 갈등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다. 밤 공기는 차갑게 내려앉았지만 동만 씨의 가슴 속에서는 훨씬 더 차가운 바람이 몰아쳤다. 병원에서 의사의 목소리가 귓가를 때리고 아들의 냉정한 말투가 다시금 떠올랐다. 몸은 점점 무겁게 가라앉았고 숨결은 자꾸만 거칠어졌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거운 것은 배신감이었다. 평생 바친 정성이 한순간에 쓰레기처럼 버려진 듯한 기분이었다. 며칠 전 보았던 장면이 눈앞을 떠나지 않았다. 장인어른 잔치를 위해 들떠웃던 아들의 얼굴, 고급 여행지를 고르며 환히 웃던 며느리의 모습. 그 웃음은 아버지의 고통을 완전히 외면하는 잔인한 웃음으로 다가왔다. 손에 쥔 찻잔이 덜덜 떨렸고 그 떨림은 마음속 분노가 몸으로 흘러나온 듯했다. 텃밭을 돌보려 삽을 들었지만 몇 번 땅을 파내기도 전에 숨이 막혔다. 삽을 내려놓고 흙 위에 무릎을 꿇자 눈앞이 흐릿해졌다. 손바닥에 묻은 흙은 무겁게 짓누르는 세월 같았고 그 속에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나라는 회한이 스며들었다. 그날 저녁 집을 찾아온 이웃은 평소처럼 안부를 물었지만 동만 씨는 대답을 길게 하지 못했다. 억지로 미소를 지었으나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 작은 대화조차 버거웠고 다시 혼자 남았을 때는 곧장 무너져 내리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밤이 깊어지자 방 안의 공기는 더 답답해졌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마주하는 순간 환히 웃는 아들의 얼굴이 마음을 찔렀다. 사진 속 웃음은 따뜻했지만
현실 속 웃음은 차갑고 잔인했다. 눈가가 젖었고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멀리 대전에서 창수 씨가 전화를 걸어왔다. 오랜 친구의 목소리가 들리자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침묵만 흘렀다. 목소리를 내면 당장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 같았다. 하지만 끝내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한 채 짧은 대화로 통화는 끝났다. 친구 앞에서조차 너무 초라해 보일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날 밤 이불을 덮고 누워도 눈은 감기지 않았다. 천장에 비친 희미한 달빛이 흔들렸고 그 빛마저 차갑게 느껴졌다. 가슴 속에서는 서러움과 분노가 뒤엉켜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갈등은 이미 깊어졌고 작은 틈만 생겨도 언제든 터져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 늦은 오후 마을회관 앞에서 들려온 소식은 동만 씨의 세상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버려두었던 시골 땅이 대규모 개발 지역에 포함되며 수십억 원의 가치로 치솟았다는 것이었다. 처음엔 귀를 의심했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 공무원들이 측량기를 들고 오가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을 때 소문은 더 이상 소문이 아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다. 낡은 구두 밑창이 자갈길을 밟을 때마다 묵직한 회한이 가슴에 얹혔다. 평생 지켜온 땅이 이제야 빛을 발하게 되었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 곧장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동안 보여준 모습대로라면 이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무슨 짓을 벌일지 불 보듯 뻔했다. 예상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며칠 후 준호 씨 부부가 갑자기 시골집을 찾아왔다. 평소엔 바쁘다며 몇 달에 한 번 얼굴 보이기도 힘들었는데 이번엔 손에 과일까지 들고 들어왔다. 아버지, 건강은 좀 어떠세요? 라는 부드러운 말투가 낯설게 느껴졌다. 선희 씨는 연신 미소를 지으며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다. 전문적으로 돌봐주는 곳이 훨씬 편하고 안전하잖아요. 그 말이 다정하게 들리기는커녕 차갑게 가슴을 파고들었다. 저녁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부부의 눈빛은 끊임없이 땅 문서를 향해 있었다. 대화의 맥락은 늘 안전, 편안함 같은 단어로 포장됐지만 속내는 뻔히 보였다. 위임장 얘기를 꺼내려는 순간마다 종수 씨의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지며 떨렸다. 밤이 되자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았다. 전등 불빛 아래에서 서류를 슬쩍 꺼내 보이던 아들의 모습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차가운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결국 이 아이가 원하는 건 내 목숨이 아니라 내 땅이구나.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치밀어 올라 가슴이 답답하게 막혔다. 그날 밤 창밖에 매섭게 몰아치는 바람 소리는 마치 다가올 폭풍을 알리는 경고처럼 들려왔다. 동만 씨는 이불 속에서 오랫동안 몸을 웅크린 채 떨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는 내 인생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 작은 결심이 어둠 속에서 불씨처럼 타올랐다. 며칠이 지나자 준호 씨 부부의 태도는 한층 더 노골적으로 변했다. 평소엔 전화를 걸어오는 일조차 드물던 아들이 이번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안부를 묻는 척 전화를 걸어왔다. 하지만 묻는 말은 대부분 땅과 서류에 관한 것이었다. 아버지, 혹시 땅 문서 어디에 두셨어요? 미리 정리해 두셔야 편할 텐데요. 목소리는 부드럽게 들렸지만 그 속내는 숨길 수 없었다. 선희 씨는 교묘한 말투로 압박을 더했다. 아버님, 몸도 약해지셨는데 이런 복잡한 일은 저희에게 맡기세요. 위임장만 주시면 앞으로 걱정 없으실 거예요. 그녀의 입술 끝은 미소를 그렸지만 눈빛은 냉혹하게 번뜩였다.
저녁 무렵 시골집의 작은 방 안은 긴장으로 꽉 차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하얀 종이 뭉치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 올려진 펜은 은밀한 칼날처럼 빛났다. 준호 씨는 서류를 앞으로 밀며 말했다. 아버지, 그냥 사인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 편해져요. 그 말은 달콤한 듯했으나 가슴을 찌르는 독처럼 스며들었다. 동만 씨의 손은 펜에 닿지도 못한 채 떨려왔다. 목구멍 끝까지 분노가 치밀었지만 쇠약한 몸은 큰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얼굴은 창백했고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다. 눈앞에 펼쳐진 종이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자신을 지워버리려는 음모의 상징처럼 보였다. 방 안의 공기는 폭풍 전야처럼 팽팽했다. 아들 부부는 차갑게 눈빛을 주고받으며 재촉했고 노인은 의자에 앉아 몸을 부르르 떨었다. 작은 탁자 위에 종이 한 장이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무게로 내려앉아 있었다. 그날 밤, 방 안의 등잔불은 심하게 흔들렸고 벽에 드리운 그림자는 불안하게 떨렸다. 동만 씨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싼 채 억눌린 울음을 삼키며 한참을 앉아 있었다. 내가 이렇게 끝날 수는 없다. 그 속삭임은 서늘하게 퍼져나가며 절정으로 치닫는 갈등의 불씨가 되었다. 방 안은 숨조차 삼키기 힘들 만큼 무거운 공기에 잠겨 있었다. 작은 탁자 위에 놓인 위임장은 종이 한 장일 뿐인데 그 위에 드리운 그림자는 노인의 삶 전체를 집어삼키려는 괴물 같았다. 펜을 밀어내는 아들의 손끝은 집요했고 며느리의 눈빛은 냉랭했다. 동만 씨의 손은 떨렸고 눈동자는 흔들렸다. 가슴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목을 막아 숨을 가쁘게 만들었다. 내가 평생 바친 세월이 결국 이 꼴이 되는 건가? 속으로 되뇌는 절규는 방 안의 정적을 더 참기 어렵게 했다. 아버지, 이게 다 편하실 거예요라는 목소리는 위로가 아니라 조롱처럼 들려왔다. 병든 몸을 핑계 삼아 내몰려야 할 대상, 그 뒤에 감춰진 재산 욕심이 너무도 뻔히 보였다. 손끝에서 땀이 흘러 종이를 적셨고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그때 문틈 사이에서 작은 기척이 들려왔다. 손녀 혜린 씨가 방 안을 바라보고 있었다. 두 눈은 붉게 젖어 있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부모의 속내를 알게 된 순간의 충격과 두려움이 그대로 어린 눈빛에 드러났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며 혜린 씨는 문가에 서서 한 발도 움직이지 못했다. 마음속에서 솟구치는 외침이 목끝까지 차올랐지만 차마 소리 내지 못한 채 입술만 달달 떨렸다. 동만 씨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무너져 가던 가슴 속에 마지막 불꽃이 살아났다. 분노와 서러움, 그리고 손녀에게마저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간절한 마음이 겹쳐지며 심장은 벼랑 끝에서 터질 듯 요동쳤다. 방 안의 긴장은 이제 더는 버틸 수 없는 절정에 이르렀다. 그 순간 문가에 서 있던 혜린 씨의 떨리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만하세요. 할아버지를 돈으로만 보지 마세요. 울음이 섞인 외침은 차갑게 얼어붙었던 공기를 단숨에 갈라놓았다. 방 안에 메아리 친 목소리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양심을 찌르는 칼날이었다. 준호 씨의 손끝이 멈췄다. 서류 위에 얹어둔 펜이 덜컥 떨어졌고 지영 씨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지금껏 가면처럼 유지해왔던 태도는 산산이 부서지고 두 사람의 눈빛에는 당황과 죄책감이 동시에 스쳤다. 혜린 씨는 눈물을 흘리며 할아버지 곁으로 달려가 그의 손을 꼭 붙잡았다. 할아버지는 재산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에요. 아빠, 엄마 제발 그걸 잊지 마세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 진심은 누구보다 강하게 울려 퍼졌다. 창수 씨는 이미 준비해둔 카메라를 끄집어내며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상황이 기록되고 있었고 진실은 감출 수 없게 되었다. 동만 씨는 눈가에 고인 눈물을 닦으며 손녀의 어깨를 감쌌다. 몸은 쇠약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뜨겁게 살아나는 힘이 있었다. 방 안의 공기는 더 이상 침묵에 묶이지 않았다. 거짓과 욕심이 드러난 자리는 손녀의 외침이 만들어낸 진실과 용기로 채워지고 있었다. 아들 부부의 계략은 이제 더는 이어질 수 없었고 역전의 순간은 눈앞에 다가와 있었다. 며칠 뒤 법정 안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판사의 망치 소리가 울리자 모두의 시선이 앞으로 향했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자 방 안에서 벌어졌던 장면이 그대로 흘러나왔다. 위임장을 내밀며 압박하던 아들 부부의 모습, 그리고 끝내 울음을 터뜨리던 손녀의 목소리까지. 숨겨왔던 진실이 가차없이 드러났다. 준호 씨와 지영 씨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방청석 여기저기에서 낮은 탄식이 터져나왔고 판사의 시선은 냉정하게 내려앉았다. 노부모를 사기와 계략으로 몰아넣은 폐륜행위라는 단호한 말이 법정에 울려 퍼졌다. 그 한마디가 아들 부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 자리에서 혜린 씨가 증언대에 섰다. 눈물로 젖은 얼굴이었지만 목소리는 분명했다. 돈보다 소중한 건 가족입니다. 할아버지를 지켜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외침은 법정 안을 울렸고 많은 이들의 가슴을 흔들었다. 창수 씨는 곁에서 묵묵히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친구로서, 동반자로서 끝까지 지켜온 진실의 무게가 판사의 마음에도 깊게 스며들었다. 동만 씨는 방청석에 앉아 손녀와 친구의 모습을 바라보며 눈가를 훔쳤다. 결국 선고가 내려졌다. 아들 부부는 법의 처벌을 피할 수 없었고 고개를 떨군 채 법정을 빠져나갔다. 관계는 완전히 끊어졌지만 더 이상 미련은 없었다. 배신으로 얼룩진 끈은 사라졌고 남은 건 오히려 단단한 믿음이었다. 법정을 나서는 순간 동만 씨의 가슴은 오랜만에 후련하게 뚫려 있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것은 단순한 응징이 아니라 스스로의 명예를 되찾은 승리였다. 그리고 곁에 서 있는 손녀와 친구가 그 승리를 함께 하고 있었다. 따사로운 햇살이 마당 가득 스며들던 어느 날, 동만 씨는 오랜만에 한숨이 아닌 웃음을 내뱉었다.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고 아들 부부는 처벌을 받았으며 더 이상 미련이나 후회로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지 않았다. 이제는 버려진 부모가 아닌 스스로 당당히 서 있는 한 인간으로 다시 살아가고 있었다. 손녀 혜린 씨는 늘 곁을 지켰다. 학교와 학업으로 바쁜 와중에도 주말마다 시골집을 찾아와 할아버지와 밭을 거들고 함께 식탁에 앉아 웃음을 나누었다. 가족이란 서로를 지키는 것이라는 진실을 가장 어린 손이 가장 잘 보여주었다. 그 맑은 눈빛을 바라볼 때마다 동만 씨는 다시 힘을 얻었다. 창수 씨 역시 변함없는 동반자였다. 술잔을 기울이며 지난 날을 이야기할 때면 두 사람의 주름진 얼굴에는 다시 청년 같은 생기가 돌았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우정은 배신보다 더 단단했고 그 힘은 앞으로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었다. 수술비를 구걸하다 버려졌던 날의 눈물은 이제 다른 의미로 바뀌었다. 진짜 복수는 나를 버린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동만 씨는 그 말을 곱씹으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다. 재산을 빼앗기지 않은 것도 아들 부부를 법의 심판대에 세운 것도 중요했지만
결국 가장 값진 승리는 스스로를 되찾은 일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손녀의 손을 꼭 잡고 창수 씨와 함께 저녁 하늘을 바라보았다. 붉게 물든 석양은 고단했던 삶을 위로하는 듯했고 앞으로 남은 날들을 당당히 걸어갈 용기를 주는 듯했다.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깨달음이 세 사람의 가슴을 뜨겁게 물들였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을 지탱하는 힘은 과연 피일까요? 아니면 마음일까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 숲길이었습니다.